중국 전승절, 김정은 방중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안녕하세요. 국내외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이 박사의 지식산책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전승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과거의 전쟁을 기념하는 날, 아니면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화려한 행사. 하지만 매년 하는 이 전승절이 특히 올해는 그 의미가 훨씬 깊고 넓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전승절이 어떻게 동북아와 한반도의 미래를 흔드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과 그 파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승절의 기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945년 9월 3일 일본의 항복을 공식 선언한 이후 중국은 이날을 항일전쟁 승리의 날, 즉 전승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국은 단순히 일본과의 전쟁을 넘어 자신들이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2차 세계대전의 5대 승전국 중 하나이며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재정립한 주체다. 이러한 담론은 단지 역사인식을 넘어서 중국의 국제적 정통성과 위상을 과시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 자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중국의 국제질서 개편 시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면서 자국 중심의 다극체제 구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천안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승절이 다가오면 베이징 한복판에선 어김없이 정교하게 연출된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념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는 정치적 메시지를 시각화한 무력 시위입니다. DF-41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20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DF-GF. 이런 무력 과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애국심과 체제 지지를 강화하고 미국, 일본, 인도, 나아가 대만에 대한 억지력을 과시합니다. 중국은 이제 기술군사 외교 면에서 더 이상 이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올해 전승절은 80주년이라는 상징적 해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역사적 위협을 강조하려 하며 동시에 신국제 질서 구상의 퍼포먼스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외교적 상징성을 띱니다. 왜 김정은의 참석이 중요할까요? 김정은의 참석으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삼각연대가 실체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함께 참석할 경우 사실상 반서방 연대의 미니 정상회담이 열리는 셈이죠.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봉쇄, 제재 압박, 외교 고립이라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변화가 감지됩니다. 무기 수출, 첨단 기술 교류, 원유 식량 거래 등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방사포, 드론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무기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푸틴과 김정은은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의 외교 복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전승절 참석은 이런 흐름의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들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은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안보적 측면입니다. 김정은의 전승절 참가로 한미일 협력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중러 연대에 대한 상호 억지 체계가 심화되며 동북아 군비 경쟁과 전략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외교적 과제입니다. 한국이 미국 중심 질서에만 의존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한중 정상 간 한라인 복원, 다자간 안보 포럼 재개 등의 중재자, 균형자 외교를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적 리스크입니다. 북중러 협력이 심화되면
국제 제재 체계의 무력화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중국과 교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언제나 어렵지만 두 가지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신냉전 체제의 고착화입니다. 북중러의 군사경제 연대가 제도화되고 한국은 한미일 중심의 대북 억지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동북아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되어 전면적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협상 전략 가동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기반으로 미국과 협상 재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시 중재자 외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군사 긴장을 유지하되 비핵화 제재 완화 등 협상 국면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 전승절과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은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외교 복귀, 북한의 생존 전략이 맞물린 지정학적 분기점입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외교의 흐름 속에서 전략적 주체성, 민첩한 외교, 균형 잡힌 경제 정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경랑 속 수동적 플레이어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국의 전승절,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북중러 삼각축,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박사의 지식산책은 국내외 이슈를 쉽게 설명드리며 여러분의 지적 인사이트를 책임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